예, 그럼 지금부터 태용호 전 봉사님의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용호 전 봉사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일요일날 기자 여러분의 휴식을 빼앗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지난 1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저한테 이제 많은 기자분들께서 이 자리를 요청하셨는데 제 일정이 너무 바빠서 그간 이제 응해주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 언론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소통할 그런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기자간담회를 이제 하자고 한 것은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제가 11일 날 출마 선언한 이후부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저희 앞으로 이제 신변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신변 경험 문제 이런 느낀 걸 대단히 많이 이제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무래도 제가 앞으로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되면 다 알려질 일이기 때문에 저희 신변 안전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문제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용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저의 주민등록 이름은 태구민입니다. 생년월일도 실제 제가 태어난 날은 62년 7월 25일이지만 이 배포문에 24일이라 되는데 잘못해 7월 25일입니다. 7월 25일이지만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다릅니다. 제가 2016년 12월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저는 북한의 테러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또 북한이 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도 개명했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개명할 때 태구민으로 개명한 데는 구원할 구자에 백성 민자를 써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해 보겠다는 의미로 구민이라고 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개명해서 지난 몇 년간 저희 신변 안전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거법에 의해서 주민등록 이름을 이제는 공개할 때가 이제 다가왔다고 이제 판단하고 사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제 원래 이름과 생년월일을 되찾으려고 개명 신청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개명 신청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결국 총선 전에는 원래 이름대로 다시 제가 개명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상 이름인 태구민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돼서 저의 모든 신변이 이제는 다 공개된 이런 상태에서 저의 신변 안전 보장에 어려움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증가하더라도 정부를 믿고 대담하게 새로운 도전에 당당히 나설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역구에 제가 가면 지역구 주민들도 제가 지난 몇 년간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다음으로 이제 이번 선거기간 언론과의 소통을 이제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인터넷으로 북한은 물론 해외에 있는 제 동료들과 해외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저희 활동 상황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그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를 통해서 21대 총선에 대해 해외 언론에도 저는 적극 알리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외국 언론들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매우 많게 제기되기 때문에 외국 언론들과의 해교는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 기자 클럽에서 제가 직접 영어와 중국어로 이제 진행할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역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평화, 남북 교류와 협력, 인권, 북핵 등 문제에 집중하고 지역구가 결정되면 해당 지역구가 안고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룰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역구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당 지역구 문제를 다루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지역구들의 자유한국당 조직이 존재하고 또 선출직 분들도 이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협의하면 지역구 유권자들이 이익을 반영한 그런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역구 주민들과 열심히 접촉하고 소통하고 또 지역구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분명히 저한테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노력하여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거듭드립니다. 지역 구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대한민국 국익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21대 국회 총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2월 16일은 북한에서 김정일의 생일입니다. 오는 4월 15일은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날이나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태어난 날입니다. 김일성 생일에 북한 주민들이 저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 선거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21대 국회 선거 과정을 통해서 21세기의 현 대한민국의 모습, 나아가 21세기에 통일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알렸으면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총선에 무관심했던 북한 지도부와 해외에 있는 저의 외교관 동료들과 수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매일매일 대한민국 선거와 대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낱낱이 살펴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엘리트들조차 민주주의 선거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러한 과정을 북한 주민들이 통일점이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대한민국의 선거를 다룬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북한에 있을 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본 대한민국 국회 선거는 민주주의 그런 선거 절차 그 과정보다는 선거 작전을 우호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서로 사전에 계획하거나 군품을 살포하거나 또 선거 후 부정선거에 걸려들어 감옥에 가는 뭐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다룬 이런 콘텐츠만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실제 이 출마하면서 선거법을 하나하나 뜯어서 읽어보는데 저로서도 대단히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렇게 선거법이 구체화되어 있을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고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선거법만큼 구체화되어 있는 이런 선거법은 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선거날이라고 하면 당일날 줄을 서서 선거장에 들어가 선거표를 찬송함에 놓고 나왔던 그런 기억밖에 저는 없습니다.
북한의 선거구는 687개이고 의원수도 687명입니다. 북한은 유일 정당제이므로 한국처럼 비례대표도 없습니다. 인구는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이나 대의제 민주주의가 대한민국보다 더 잘 되어 있다는 걸 선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보다 국회의원 수도 2배 이상입니다. 미국 의회보다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미국 의회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선거를 직접 뛰면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 북한과 대한민국 선거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직접 체험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계속 올려놓으면 북한 주민들에게 이번 총선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선거기간 저는 지금까지 일부 세력들이 독점하는 듯이 해왔던 공정, 정의, 평화, 통일 이런 가치들이 우리 사회 일부만이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고 있는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이번 기회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기간에 헌법 가치에 충실한다는 의미에서 헌법, 공정한 경쟁에 기초한 공정, 정의에 기초한 평화 이렇게 헌법, 공정, 정의 이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천위에서 지역구가 결정되면 헌법과 공정한 경제 측면은 지역구의 현실에 맞게 그때 가서 디테일하게 밝히고 오늘은 지역구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정의에 기초한 평화, 정의에 기초한 남북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중심적으로 간단히 밝히려고 합니다. 저는 평화와 남북관계에서 항상 공정과 정의 이 두 가지 원칙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저의 견해를 밝힌다면 북핵 문제, 평화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저는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도 없으며 적화 통일 전략을 포기한 적도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공정한 평화를 이룩하려면 큰 틀에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우리 국방력을 든든히 다지고 현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의 접촉 기회를 누리고 서로 알고 이해하고 교류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성의를 보이고 정성을 다하면 핵도 포기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단코 비핵화를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더욱 키울 뿐이고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저는 평화도 정의로운 평화와 정의롭지 못한 평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평화는 북한 비핵화를 머리에 이고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유지하는 평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평화는 우리가 주동적으로 지켜나가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을 정의롭지 못한 평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후 국부적인 충돌은 있었지만 평화는 유지되었습니다. 그 기간 북한은 이제는 핵 보유국으로 변화됐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이 있다고 점점 오만방자하게 놀고 있고 우리는 점점 순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정의가 구현되는 정의로운 평화로 가자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문제도 저는 정의 견지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완성한 지금에 와서도 비핵화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는데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는 것은 저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성공단 재개가 국제적인 대북 제재의 틀을 허무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저는 북핵 문제 해결 상황에 맞춰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검토해야 그런 정의로운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성공단은 명실공히 남북 간의 화해를 도모하고 평화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로 만들어야 정의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개성공단이 재개될 때에는 국제적 규범과 대한민국 헌법상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 주민을 대할 때도 인간으로서의 인권과 노동권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월급을 줄 때도
지금처럼 김정인 사무실로 현금 박스를 직송하지 말고 노동자에게 직접 주어야 저는 정의로운 또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서 최근 나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개별 관광 문제를 들여다본다면 개별 관광 자체가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저는 지금 상황처럼 가면 정의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금강산 한국인 피살 사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비자 문제에서도 외국에서 북한 비자를 받아서 북한을 관광한다. 이런 발상은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자는 별개의 국가에서 필요한 겁니다. 저는 북한 비자를 받고 북한을 개별 관광 가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북한으로 갈 때는 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방문증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아직 두 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남과 북이 서로 오갈 때도 출입국 사무소가 아니라 국자가 없습니다. 출입 사무소로 표현하고 출경, 입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엉뚱하게 비자를 받고 북한으로 관광 가자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영구 분단으로 가자는 소리와 같기 때문에 저는 정의롭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유엔은 평화 없이는 개발이 있을 수 없고 인권 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 없으며 평화 없는 개발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이 일정한 소득 수준에 올라서도록 먼저 도와주고 그전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꺼내지 말자고 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태영호는 개인 태영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가치를 알리는 태영호이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태영호가 될 것입니다. 저의 도전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밑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태영호 공사님 이제 앞으로 지역구가 저희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지역에 심사 과정을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지역구가 결정되시고 나면은 향후에 이제 태국인 후보로 여러분께서 보이실 겁니다. 또한 오늘 그동안 남북 관계나 평화 통일에 대한 그동안 널리 알려오셨던 생각을 다시 한번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태영호 공사님 출마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과 일부에서는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좀 비난하는 목소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우선 우리 헌법적 그런 가치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헌법에 충실하겠다. 그래서 저는 모든 판단과 행동의 출발점을 저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관에 맞게 이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헌법적 가치관과 민주주의 원칙에 볼 때 제가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이 과연 남북관계를 해치고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해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중앙일보 김부정 기자라고 합니다. 정부로부터 지금 신변 보호를 받고 계실 텐데 출마 의사 밝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좀 신변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중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출마 의사 밝히신 뒤에 뭐 국정원이나 경찰 이런 좀 국가기관으로부터 우려를 전달받는 건 없으신지요? 제가 제 신변 경호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제가 밝히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제가 밝힐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믿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활동하는 이런 선거 활동에 저는 모든 것을 우리 정부도 그런 법과
또 헌법의 그런 가치 여기에 맞게 이제 우리 정부도 보장해주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중. 네. 그 지역구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에서 결정하는 거 말고 당에서 결정하는 거 말고 공사님께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있는지 그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지난번에도 밝혔지만은 저는 철저히 당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현 실정에서 자유한국당의 평범한 한 당원으로서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당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신변보호 문제 관련해서요. 잘 안 들립니다. 신변보호 문제 관련해서요. 네. 대상에서는 어쨌건 국민 세금으로 그 경호를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국회의원 선거운동 하실 때 그런 데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뭐 국민 세금과 경호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상 그 제 입장에서 제가 밝히고 뭐 이런 할 사항은 아니고 좀 그런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면 정부 측에다가 이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목은 제가 좀 첨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태영 공사님은 이제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특별한 이 법적 하자가 없는 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그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며 물론 이 탈북 과정에서의 이런 특수한 이 여건 때문에 지금 신변 보호를 대한민국 정부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신변 경호 업무에 정말 충실히 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경찰관들 덕분에 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신변 보호 문제가 이 출마에 제약이 되는 그것은 우리 헌법 가치에 철저하게 부합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오늘 간담회 이것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측하고. 아까 뭐 제가 이야기를 지금 제가 밝히는 건 이건 지금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건 제가 이게 제일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뭐 입장을 여러분